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천조 잭팟 터진 원전 수출, 빌 게이츠도 투자하는 이 기업, 곧 전 세계 1위 기업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원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좋게 나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특히나 보면 알겠지만 최근에 이제 체코 원전이 좀 이제 우리가 잭팟이 터졌다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 24조 잭팟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 계약 협상이 본격화가 되며 내년 3월까지는 뭐 한다, 도장 찍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앞으로 지금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기대감만 가지고서도 내년 3월까지는 이 원전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는 거겠죠. 특히나 뭐 지금 여기서는 24조 잭팟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체코를 발판으로 어디까지 1000조가 넘어가는 원전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이 계획까지 나와 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1000조 시장 규모라고 좀 1000조 잭팟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면 알겠지만 뭐 한다? 뭐 이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뭐 특별법 제정까지 추진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관련되어 있는 수에 분명히 오르면 올랐지 더 안 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뭐 물론 지금 이 체코 원전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또 자꾸 뭐 말이 많은 게 무조건적인 이걸 좋게 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런 부분도 있긴 있어요. 우선 협상 지위 유지한다라고 하면서 뭐다? 웨스팅하우스 소송 대응.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이 지식 재산권을 문제로서 우리 허락 없이 이 우리나라 얘네 웨스팅하우스 허락 없이 한국은 이 원전 수출을 할 수 없다. 뭐 라면서 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관련해서 이것도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소송도 뭐 갑작스럽게 건 것도 아니고요. 애초에 예전에도 뭐 했다? 예전에도 원전 수출 막으려고 이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걸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뭐 했다고요? 당시에도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권 수출 통제 뭐 이런 거 뭐 이야기했었는데 한수원이 어쨌든 당시에도 미 법원 소송에서 승소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웨스팅하우스가 소송 거는 것 역시도 그냥 뭐 아무래도 좋게 우리나라가 또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한 거는 이게 과거에 이런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그냥 계속해서 딴지 거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제가 늘 얘기하다시피 체코 원전 수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외국인은 뭐 했다 했습니까? 외국인은 계속해서 쓸어 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원전 수주전 한국 승리 소식에 외국인은 지금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팀코리아 주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원전 수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우리가 3월까지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3월까지인데 지금 이 시장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당장 이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다 했습니까? 9월에 원전 수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뭐 한다? 체코 간다. 그래서 원전 르네상스 맞아 뭐 함께 세계 진출 뭐 하면서 양국 칸라인 구축 등 후속 조치 협의 예정. 그러니까 9월 달에 이미 원전 수주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체코를 간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살 기회는 언제 8월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달에 다이렉트 날아갈 수도 있고 8월 달에 뭐 조정을 줬다 날아갈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건 지금은 어찌됐든지 뭐다 9월이 오기 전에 7월이 끝나는 이 시점에 8월부터는 여러분들이 원전 이거 보고 있다 뭐 매수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예요? 또 갑자기 오늘 속보 나왔던 게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하면서 체코에 이어 3회 수주 이어지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됐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체코를 시작으로서 정말 1000조 시장에 대한 이런 수주 잭팟까지 우리가 기대해 본다고 했을 때 지금이 과연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겠죠. 특히나 이게 9월 달부터 뭐 해서 이게 시작된다라고 하면 9월 달에 끝나느냐? 그것도 아닌 게 아까 뭐 3회 수주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이것도 있지만
지금 당장 또 뭐라고요? 이 수주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 연내 매장이 아마 안 남았죠. 사실 지금 당장 못해요. 이 원전 산업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연내라고 하면은 연말 중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죠. 9월 달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예요? 체코를 갔기 때문에 9월 달부터 해가지고 체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또 조정 주다가 연말에는 원전 산업 로드맵 발표가 나오면서 제3의 수주 이어지나 안 하나 하면서 이게 뚝뚝뚝뚝 치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8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잘 주어간다고 하면은 연말에는 여러분들 계좌가 크게 바뀌지 않을까를 저는 좀 감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게 원전 관련된 게 연말에 이런 뭐 로드맵 관련된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이제 미국 대선도 있죠. 미국 대선도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뭐라고 했습니까?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리쇼어링 같은 경우도 이제 리쇼어링 정책이다. 이거 이제 자국이 해외로 나가 있는 자국이 돌아와야 된다.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정책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대부분 정책을 바이든 현 대통령으로서 계승을 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과거 정책이 뭐예요? 바로 이제 리쇼어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나 바이든 대통령의 이걸 해리스가 이어받는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누가 되든지 뭐 할 수밖에 없다. 리쇼어링 정책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리쇼어링 정책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자꾸 이게 뭐 자국이 돌아오니까 이것만 알고 있는데 해외에 있던 기업이 자국으로 돌아오니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돌아오기 때문에 가장 크게 필요한 게 뭐다? 자, 인프라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통의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도 있다. 바로 전력 인프라인데 이게 뭐 때문에? 바로 리쇼어링 정책이라는 거예요. 리쇼어링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인프라 및 전력 생산이 불가피할 것을 보고 있다. 왜? 리쇼어링이란 건 말 그대로 이제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돌아와서 국내에 이렇게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하면은 요즘은 뭐 하기 시작해요? 요즘은 다 AI 인공지능화가 되고 있죠. 그럼 한두 개 기업이 아니라 이 다양한 기업들이 돌아왔을 때 이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를 이걸 감당하기 위한 뭐예요? 전력 수요가 굉장히 급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리쇼어링의 가장 큰 혜택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바로 원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빌 게이츠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빌 게이츠가 투자하는 건 뭐예요? SMR이죠. 유스케일 파워의 SMR. 그래서 SMR이라는 부분도 이제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또 보면은 뭐 한다고요? 다음 차례는 AI 시대 전력 받쳐줄 아까 얘기했죠. 리쇼어링과 결국에 부족한 게 이 기업들이 AI 인공지능화가 되면서 이 전력 부족 사태가 이어지는데 여기 받쳐주는 게 뭐다? SMR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SMR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당장 뭐라고요? 3세대 이후 소형 모듈 원전 SMR 개발에 9억 불을 쓴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9억 불을 쓰는 게 정부가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정권이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는 뭐예요? 이거를 당장에 어떻게 투자한다라는 뉴스를 내보내기는 애매해요. 아무래도 정권 말기에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갑니다. 왜냐면 이걸 괜히 잘못 맛바지 해놓고 갔다가는 욕밖에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차피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정권 마지막에는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9억 불도 언제 나와야 돼요? 미국 정부가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다음 정권에서 나와줄 이야기가 뭐다? 바로 이제 소형 모듈 원전 개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거든요. 이 9억 불 지금 얘기한 이걸 어떻게 쓸지. 그럼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해리스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든 해리스 부통령이 되든 이 데이터 센터에 따른 전력 확충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SMR 개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 있어서 분명히 뭐가 되었다? 분명히 이슈가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뭐 한다? 이 원전에 대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일감도 최소 10년치 확보했다라고 하면서 미래 먹거리 SMR 사업도 기대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앞으로는 우리가 뭐 봐야 돼?
이 SMR 관련되어 있는 시장이 커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일감을 확보한 기업들이란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되살아난 원전에 부품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3년치 뭐 10년치 일감 확보했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원전이 많이 죽었었어요. 우리나라 원전 부품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탈원전 리스크가 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영진들이 뭐 했다? 사비로 겨우겨우 살려놨던 기업들이 이제는 뭐 한다? 벌써 3년에서 10년치의 일감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는 체코 수주 이후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업이 실적이 엄청나게 급증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된다는 겁니다. 모멘텀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실적이 안 좋던 기업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건 주가 상승 랠리의 하나의 이 스타트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특히나 지금 이게 3년치 일감에서 끝난 것도 아니고 보면 알겠지만 60년 운영 수익도 포함해서 지금 체코 원전만 봐도 소나타 170만 대 수출 크기가 맞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이 기업들이 이 부품 회사가 원전 부품 회사가 1000곳이 넘는 원전 부품 회사가 소나타 174만 대 30만 톤급 초대형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128척 이상의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누린다라는 거는 부품 수혜주들이 말 그대로 뭐한다? 미친 듯이 날아갈 것이다 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원전 관련되어 있는 SMR 관련되어 있는 부품 수혜주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오히려 매수를 해보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관련해가지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삼양 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은 이거 삼양 엠텍 많은 분들이 원전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인지 모르는데 보다시피 뭐 터빈 공급사 수혜 부각도 있지만 사실 이게 건설 핵심이에요. 원자력 발전소 건설 핵심이 내진 설계입니다. 내진 설계. 특히나 보면 알겠지만 자, 이 체코 원전 수주에도 우리나라가 이제 안성맞춤인 게 뭐냐고 하면요, 보다 안정적인, 그래서 체코 정부의 러브콜을 받은 APR1000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요, 보다시피 여기에 사용되는 게 안전성, 이제 이 내진 설계를 구축해가지고 어디 갔어? 내진 설계 원전 설계 60 이거 그래서 여기 있죠? 내진 설계와 함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코 수주에 있어도 내진 설계의 부분에 있어서는 뭐다? 이건 역시도 당연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다라는 거는 삼양 엠텍이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최근에 이거 조선업 업황 호황기죠? 그 다음에 원자력 업황. 그래서 아까 터빈, 이 터빈 원전 수주가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발전용 터빈 부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도 분명히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조선업황 호재에 따른 이런 발전 수혜도 받을 수 있다. 특히나 차트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하방 추세 돌파하면서 완전히 그동안 이렇게 많이 놀았죠. 이 저항대 돌파하면 미친 듯이 날아가도 전혀 할 말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삼양 엠텍이라는 종목 좀 눈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삼양 엠텍이라는 종목의 이런 가격 전략까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아래에 제가 늘 링크에 시황 가격 전략 확인하기 이렇게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JMB라는 종목 2월달에 약 9,000원까지 분할 매수 사인 드리고요. 목표 가격 2만원 잡아드리고 2만원은 딱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하시면 좋고요. 단기 추천 종목도 이런 것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자, 주식 강태공이라고 해서 어플을 다운받으세요. 어플 다운받으면 아시겠지만, 자, 오늘 분명히 제가 오늘 단기 관심주로서 옵티코를 분명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분명히 950원부터 해서 가격 전략 소개시켜 드렸고요. 지금 옵티코 오늘 장중에 바로 상한가 말아버리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내가 추천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